헌터 바이 헌터의 복선들에 대해 알아볼까요? 회수가 된 복선과 아직 미회수된 복선들을 나눠서 정리해 보았습니다. 아직 미회수된 것들은 다 오피셜은 아니고 뇌피셜이라 보시면 됩니다. 헌터 바이 헌터는 복선들을 군데군데 배치해 두는 걸로 정평이 나 있으니 한번 찾아봅시다. 첫 번째, 둘 중 하나를 선택해야 할 때가 올지도 몰라. 헌터 시험에서 나왔던 장면입니다. 무엇을 골라도 틀리지 않는 이택의 상황에서 답을 하지 않는 것, 침묵이 답이었습니다. 이러한 문제를 낸 이유는 인생에서 언젠가 정답이 없는 선택을 해야만 하는 상황이 닥쳐올 때를 대비하라는 의미에서 낸 퀴즈였습니다. 실제로 크라피카는 여단에게 복수하는 과정에서 모순에 부딪히고 곤 또한 동료를 소중히 여기지 않는 녀석들에게는 죄책감을 느끼지 않는다고 했으나 네페르피트가 코무기를 지키는 모습을 보며 큰 모습에 부딪혔습니다. 주인공들이 최선이라 생각해 택하고 나아가는 과정에서 부딪힐 모순들을 말하는 장면의 복선이었습니다. 두 번째, 거대한 나무의 정체는 바로 세기수인데요. 헌터 바이 헌터 8권의 46페이지, 거대한 큰 나무가 그려져 있습니다. 이것이 나중에 세기수임이 밝혀졌습니다. 암흑대륙의 존재가 밝혀지는 10년 전부터 이 세계수를 그린 것인데요. 곤과 진이 만나는 곳은 세계수로 정해둔지도 모릅니다. 세 번째, 키르아가 집을 떠날 때 실버가 하는 말. 헌터 바이 헌터 5권에서 실버가 키르아가 집을 나갈 때 언젠가는 반드시 돌아온다라고 말하는 장면이 있는데 이 대사가 나중에 일어날 일의 복선이 되는 것은 틀림없을 것 같습니다. 곤과 헤어지는 과정에서 겪는 키르아의 심적 변화가 작중에 등장했고 곤과의 사이도 달라졌는데요. 아직까지 아르카와 둘이 여행 중으로 집에 돌아갈 생각은 없어 보입니다. 암흑대륙편에서 키르아가 전혀 등장하지 않고 있는데 과연 키르아는 조르디가로 돌아가 가업을 이어받을지 아니면 헌터로서 살아갈지 이것도 지켜봐야 할 대목 중 하나입니다. 네 번째, 클로로의 예언시 중 갈 거면 동쪽이 좋다. 헌터 바이 헌터의 유쿠신 편에서 클로로는 네온에게서 99.9% 적중한 예지시를 받는데 그 내용 중 가려면 동쪽으로 가라. 분명 기다리는 이를 만날 수 있으리. 라는 메시지가 나오는데요. 이후 크라피카에게서 내 능력이 봉인된 클로로는 제넨사를 찾게 되고 실제로 여단과 클로로는 동쪽에 있는 그리드 아일랜드에서 제넨사를 찾으면서 복선이 해소되었습니다. 다섯 번째, 그리드 아일랜드의 닉의 정체. 곤의 책자에 기록된 그리드 아일랜드에서 가장 먼저 만난 플레이어는 닉이라는 인물이었습니다. 닉의 철자는 NIGG이며 이것이 진의 철자 GING의 아나그램인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여섯 번째, 카르트가 환영여단에 들어간 이유. 조르디카의 카르트가 환영여단에 가입한 이유도 회수되어야 할 복선 중 하나입니다. 카르트가 형을 되찾기 위해 환영여단에 가입했다고 말합니다. 카르트의 낸 능력 중 특정한 인물이 어디 있는지 찾는 능력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드 아일랜드에서 제넨사를 찾은 것도 카르트였는데요. 카르트가 찾는 형은 누구이며 그리고 형을 되찾기 위해 환영여단에 가입한 것은 어떠한 인과관계가 있는지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형을 되찾으려는 그 이유 또한 수수께끼입니다. 일곱 번째, 카이토의 환생. 키메라 헨트의 여왕개미가 죽은 후 뱃속에서 작은 사람 형태의 아기가 발견되는데 그게 카이토입니다. 여자아이가 성장하면서 내 이름은 카이토야 라고 말하는 장면이 있는데 정말로 카이토가 환생한 것이었는데요. 어떻게 카이토가 여자아이의 모습으로 환생하게 됐는지에 대해서는 밝혀진 것이 없습니다. 카이토가 정말로 살고 싶다면 나오는 번호가 있다고 했으므로 이와 관련이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이것에 대해서는 다음에 한번 파보는 걸로 하겠습니다. 여덟 번째, 자이로의 정체. 자이로는 헌터 바이 헌터 20권 키미라 헨트 편에서 등장한 인물입니다. 자연보호단체를 가장한 단체 NGL의 수장으로 D2라는 마시는 마약을 생산하고 있습니다. 세상에 악의를 퍼뜨리고 싶다는 목적을 가진 위험 인물인데 키미라 헨트가 되어서도 자아를 유지하고 자기만의 길을 떠났습니다.
토벌전에서 살아남은 웰핀 외 2명은 자이로를 찾아 유성가로 떠났는데요. 곤과 키르아가 토벌전에 참가하기 전 비스케와 훈련하기 위해 머물던 마을에 자이로도 있었는데 이때 곤과 자이로가 만나지 않은 것이 행운인지 아닌지 두 사람이 만날 때까지 알 수 없다는 말이 복선으로 작용할 것 같습니다. 아마 나중에 곤과 자이로가 만날지도 모르겠습니다. 9번째, 키메라엔트 여왕은 어디에서 왔는가? 키메라엔트는 보통 10cm 정도의 크기인데 여왕개미의 크기는 무려 2m로 변종되었습니다. 처음 등장할 때 부상을 입고 어느 해안가로 흘러들어왔는데 어디서 어떻게 부상을 입고 흘러들어왔는지는 불분명합니다. 현재 거대 키메라엔트는 암흑대륙에서 온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여왕이 어떻게 변종되었고 어떤 방식으로 흘러들어왔는지는 앞으로 전개 과정에서 나올지도 모르겠습니다. 10번째, 코무기의 점고대 471의 의미는 헌터 바이 헌터 30권에서 코무기가 잠꼬대로 471, 수, 장수, 군위에서 말의 움직임을 말합니다. 이것을 일본어로 번역하면 죽지 않는 왕으로 읽을 수 있습니다. 이에 관해서는 메르엠이 살아있다고 생각하는 의견도 있고 동고르트 공화국의 수장이었던 디에고가 살아있는 것으로 이미 복선은 해수되고 있다는 의견이 있습니다. 아니면 자이로에 대한 복선일지도 모릅니다. 11번째, 웰핀의 이름. 기억을 잃은 메르엠이 모든 일을 기억하는 계기가 된 것은 웰핀의 코무기라는 말 한마디입니다. 웰핀의 이름을 웰핀으로 이것을 연결해서 지적하면 좋은 마무리가 됩니다. 웰핀의 한마디로 본래의 기억을 되찾은 메르엠은 코무기를 찾아가 군위를 둔 후 죽음을 맞습니다. 이름처럼 좋은 마무리를 하게 하는 역할을 맡은 걸지도 모르겠습니다. 12번째, 5,000채의 키메라엔트. 키메라엔트를 선멸한 후 걷어진 키메라엔트의 고치가 약 5,000개 정도 됩니다. 헌터협회 부회장인 페리스톤의 관리하에 있다가 시간이 지나 고치가 전부 부화한 것으로 알려졌는데 페리스톤이 원래는 키메라엔트를 사용하여 헌터 시험에서 뭔가 일을 벌일 예정이었으나 현재 페리스톤은 암흑대륙으로 향하고 있습니다. 페리스톤이 5,000채의 키메라엔트를 어떻게 사용할지 또한 앞으로의 전개에 따라 달라질 것 같습니다.